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가장 핫 이슈가 바로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였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그리고 고용지표 모든 게 지금 호조가 나와서 금리 인상이나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제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어제 미국의 야간 선물과 그리고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경계감에 전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파월의 그 말 한마디로 다우 같은 경우에는 0.29%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7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3천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은 무려 6천억 원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6%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지금 반도체 규제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귀국을 늦추고 당분간 일본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난 5월 달에 옵션 만기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외국인이 이렇게 연일 매수를 하길래 이거는 옵션 만기를 대비한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외국인은 전부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지수가 다음날 3%, 그 다음에 2%, 7% 이상 빠지면서 205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빠졌던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있었죠. 자, 과연 이번에도 외국인의 페이크일까요? 그리고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계속 체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소재 관련주하고 이제 반도체 산업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간이 5시 5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안 끝났고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아직 다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 후반에 밀리면서 0.29%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면서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아마 8월 그 이후에 한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연설을 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외쳤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0.7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금리 인하의 발언 때문에 2.13% 상승을 했는데 종가에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이닉스하고 가장 밀접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3.75. 지금 하이닉스랑 완전 똑같아요. 차트도 그렇고. 자, 상승률도 거의 비슷하죠. 플러스 3.57. 야, 이제 하이닉스도 다시 8만원대를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약간 있지만, 얘네는 지금 우리 랜드 플래시 감산 소식에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나온 다음에 잠깐 또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실적 발표 후 이렇게 빠졌다가 랜드 플래시 감산 소식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외국인이 삼성전자에다가 거의 몰빵을 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죠. 자,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플러스 0.06% 상승으로 끝났는데, 자, 얘네가 안 간 것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오롱 인보사 이슈가 있었죠.
인보사, 일파만파 오늘 NH 그리고 한투증권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오늘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장중에 12% 넘게 빠졌었고 종가는 마이너스 8% 정도로 끝났는데, 셀트리온이라던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별로 안 나왔죠. 어제 신라젠은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오늘 뭐 보합이 나왔어도 상관이 없지만, 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 정도 빼놓고 반등 폭이 1%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174, 어제 1183까지 갔으니까 장중에 거의 9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불을 넘었습니다. 거의 이제 61불로 다가가고 있는데, 사우디하고 그리고 산유국들의 정상이 오펙 회의에서 감산을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유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이 소식에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60달러가 넘었는데, 아니 이렇게 지수가 좋고 장이 좋은 날 제주항공이라던가 LCC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죽을 썼죠. 오늘 내린 종목을 더 찾기가 힘듭니다. 640 종목,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하락은 187 종목 이렇게 내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45 종목이 올랐고 하락이 280 종목이 있는데, 저 유가 때문에 또 제주항공이 내렸습니다. 유가가 내렸다는 게 아니라 저유가, 이렇게 또 LCC 이런 애들은 또 내렸죠. 여기 또 뉴스를 보시면은 화웨이 미국 정부와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뭔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화웨이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은 미국에서도 판매를 허가하겠다, 뭐 그런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난번에 화웨이 제재 이슈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RFHIC 뭐 이런 애들 오늘 반응 있나? 오늘 시초가 살짝 오르고 내렸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LG U 플러스 화웨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엄청 뚜까 맞았는데 오늘 같은 날 올랐을까요? 안 올랐습니다. 자, 오늘도 보합으로 끝났고 어제 반등이 나올 때도 내렸고 연중 최저치를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계속 내리고 반등 나올 때 반등 안 나온 종목들은 속어법으로 무조건 제거하세요.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장중에 1.43%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1% 정도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이 좀 팔지만 않았으면은 막 2%대 급등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기관이 오늘 팔았죠. 그리고 개인도 오늘 팔았고, 개인은 오늘 코스닥을 혼자 매수하고 있다가 막판에 기관이 좀 샀는데, 오늘 이렇게 1%가 올랐어도 여기 빠진 4일 동안 빠진 거 반도 회복을 못했죠. 여기서 0.58, 그리고 여기서 2%, 여기서 0.59, 그러면 한 4% 넘게 빠졌는데 지금 여기 1%밖에 안 올라서, 이게 옵션 만기만 아니면은, 내일이 금요일이 아니고 옵션 만기만 아니면은 이쪽에서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희망 같은 게 약간 보일랑말랑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도 이렇게 막판에 샀고, 그리고 코스피도 많이 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막판에 보셨죠? 막판에 외국인이 그냥 동시호가에 빵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 그리고 기관은 그냥 빵 하고 던지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은 하이닉스를 좀 세게 사더군요. 어제 이야기를 했듯이 램이 28,300원에서 지금 5만원대까지 올랐거든요. 자, 여기 42,180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대로 주면 안 됩니다. 지금 현금가 5만원 넘게 줘야지 이거 이상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여기 배송비가 빠져서 약 5만원 이상 줘야지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에서 램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용산에서 이제 담합을 해서 일부러 이렇게 가격을 올린 거라서 일시적으로 오른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주식을 사지 말고 램을 샀으면은, 12시간 만에 35%를 먹은 건데, 주식에서 먹을 수 없는 35%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램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참 아깝네요.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오늘 많이 뛰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옵션의 영향이 있습니다. 옵션의 영향이 있고,
또 내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투심도 안 좋아요. 또 오늘 지켜보셔야 되는 게 바로 코스닥인데, 자, 장 초반에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개인은 매도 포지션, 코스닥은 324억. 개인이 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 324억을 샀는데 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을 하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그 전날에 분명히 야간 선물이 0.48% 올랐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야간 선물부터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가 몇이었죠? 예, 시가가 거의 0.7% 상승을 하고 있었던 얘기는 대부분의 종목이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목적으로 따져보시면은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보통 평단가가 이 정도인데 제가 여기서 한 25% 정도 빠졌어요. 하지만 내가 올라갈 때는 30%가 올라야지 여기 위에 내 본전이 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호가에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죠. 왜? 나는 상한가를 가도 본전에 도착하질 않아. 그러면은 아예 그냥 호가에 걸어놓은 물량이 없고 조금만 돈이 들어와도 호가가 얇기 때문에 위로 슈팅이 빵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윙인푸드도 어제 제가 올렸던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감상 검토 한국 증시에 큰 호재가 왔다. 이 영상에도 제가 딱 1억 2천원, 1억 2천이 들어왔는데 어제 9% 상승이 나왔다. 그거를 호가창을 캡처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어제 걸 참고하시고 그런 것처럼 장 초반에 이렇게 갭을 띄워놓고 돈을 조금만 투입해도 지수가 그냥 1% 가까이 빵빠레처럼 빵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적은 돈이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지수가 1% 가까이 상승한 걸로 나오는 거죠. 코스닥은 지금 진짜 이 수급이 불안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아침에는 개인이 저렇게 샀다가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이 막판에 샀는데 보세요. 기관이 언제 들어왔나 언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 초반까지 사다가 이제 막판에 던지고 기관은 2시 50분에서 3시 10분 사이에 마지막에 들어왔었죠. 외국인은 그냥 팔고 나가는데 이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계속 버리고 있고 기관도 버리고 있고 그리고 개인만 사고 있는데 개인 이거 몇 달째 사고 있어요 이거. 이 코스닥의 신용잔고 물량이라던가 그리고 대차잔고 공매도 물량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자, 이거 오늘 뉴스입니다. 검은 10월 이후 주식 대차잔고 확대, 공매도 다시 기승. 자, 작년 2018년도 10월에 우리나라 지수가 그냥 떡락을 했죠. 2300에서 1900까지 다이렉트로 갔는데 그때랑 똑같이 지금 최대 규모 공매도하고 대차잔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물론 한미약품, HLB, 그 다음에 코롱생명과학 뭐 요런 제약주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데 대차잔고가 무려 55조예요. 55조. 그래서 정말 코스닥 쪽 수급도 불안하고 공매도, 대차잔고, 신용잔고 모든 게 다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진짜 시간 끌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오죠. 우리가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여기서 물렸단 말이에요. 4월 16일 그리고 지금이 얼마예요? 7월 11일. 자, 신용 만기가 다가오고 있죠. 슬슬 쫄리기 시작하죠, 이분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기준으로 신용 만기 대상자가 나올 거고 그 다음날 하루 유예주고 22일 날 폭탄 매물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코스닥이 진짜 지수가 오늘 1% 올랐다 그리고 어제 1% 올랐다 이거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전날 2% 빼고 3.5% 빼고 2주 동안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내리고 이게 정말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나스닥 보다가 보면은 진짜 화병 납니다. 화병. 나스닥 봐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언제야 6월 3일 이후로 내린 적이 거의 없이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우리는 6월 3일이 아니라 4월 달 기준으로 봐도 계속 내리기만 하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코스닥은 진짜 수급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저점에서 약간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잘못 내려가면 이 밑에까지 그냥 촥 가가지고 600선이 깨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 좀 한번 쭉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내린다고 해도 여기서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까요?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투심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대북 관련 뉴스가 있죠. 미국, 북한 영변 폐기, 핵 동결 시 석탄, 섬유 수출 제재 유예 검토. 이거는 개성공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개성공단 관련주 인디에프라던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 급등을 했죠. 그런데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지난번 고점도 못 뚫었고 요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난번에 이렇게 쭉 빼다가 오늘 저 뉴스 한 방에 이렇게 올랐는데 저게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남아있고, 그리고 이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애들이 매수가 들어왔나?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은 전날 이렇게 사놨죠. 그리고 기관이랑 얘네 먹튀했죠. 저게 그냥 단순한 찌라시일 가능성도 높고, 두 번째, 이게 뭐 영변의 영구적인 핵폐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사찰단을 보내서 감시할 건가 이런 일정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찔러본 거 이야기일 가능성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1년 넘게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제재 면제 검토 이것만 벌써 수십 번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그런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발표할 실적 발표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회사 적자 기업입니다. 연간으로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약간 수입을 올렸는데 이번 연도에 어떻게 됐죠? 분기로 보시면은 지난 분기 적자, 그리고 또 여기서 적자 되면은 힘들죠. 그리고 오늘 엔터주 보시면은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이 올랐죠. 4% 가까이 오르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밑에서 연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도 내렸어요. 0.044% 내렸는데 엊그저께 뉴스가 하나 있었죠. JYP 표종록,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노안이라서. 보유주식 전량 매도. 그러니까 대주주가 전량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호호라.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JYP가 연저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잉 하고 반등을 했는데, 와, 장중에 참 웃기네요. 이게 6%까지 반등 나오고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데, 얘는 맨날 계단식으로 이렇게 빼고, 그리고 그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고, 요 엔터주들 지금 일본과 상관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 측에서 그냥 뭐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만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 쑥 빠집니다. SM에서 여러분 예전에 보복 조치처럼 당한 거 있죠. 이명박 독도 방문 사건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하니까 그냥 차트만 또 보여드리는데, 지난번에 한 가지 제가 또 다시 들어보니까 한 가지 빼먹은 사실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이 이명박 독도 방문 이후 한류 열풍 자체가 사라진 것도 있지만 저마 3번 갔을 때 한 가지 빠진 내용은 슈퍼주니어 콘서트가 뭐 후쿠오카라던가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열렸는데 중요한 게 뭐였다? 예. 일본 쪽에서 로얄티를 너무 많이 가져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류 스타들이 일본에서 활동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적었어요. 여긴데 점 하한가 3번 맞았죠. 지금 같으면은 점하 3번 맞으면 마이너스 90%입니다. 3일 만에 마이너스 90% 찍을 수 있던 것처럼 저런 뉴스 한번 나오면 그냥 점하 가고 난리도 아니죠. 특히 일본 애들이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여기 아레나 투어를 했단 말이에요. 일본 아레나 투어를 했습니다. 슈퍼주니어라던가 그런 경우. 그런데 공연 실적이 너무나 이상한 거야. 공연 원가를 70%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일본과 이제 7대3으로 수익을 가를 줄 알았는데 보니까 9대1, 가수가 10% 가져가고 일본 애들이 90% 가져가고 뭐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좀 거품이 많았어요. 일본에서 콘서트 활동이나 뭐 그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많이 행사를 띈 거에 비해서 수입이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저때 저렇게도 됐었고 한류 거품도 빠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명박 독도 방문 사건으로 그냥 한류 열풍 자체가 확 사라지면서 7만원짜리 주가가 2만원대까지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JYP 같은 경우도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고 있다가 이제 횡보를 여기서 막 해요. 횡보를 하다가 지난번에 아시죠? NHK 얘네가 홍백가합전이라고 연말 행사가 있는데 일본에서 연말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지금 2회째 출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이번에 출연을 안 시켜주겠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도 이제 한국 가수를 배제하고 보이콧한다 뭐 그런 뉴스 나오면은 아까처럼 그냥 또 바바방 내리는 거예요. 지금 한류 열풍이라고 해도 여러분 일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중국 쪽은 지금 한국 가수 연예인 출연 금지 이런 것도 시켜놓고 있고 뭐 방탄소년단이나 싸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이라던가 다른 데 좀 진출할 수 있지만 다른 가수 아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갓세븐 그 다음에 샤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빅뱅 여러 가지 가수들은 일본 무대가 주축이고 오히려 한국에서 콘서트를 연 적이 훨씬 더 없어요. 주수입원이 다 그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뭐 그쪽에서 출연 제재하고 그러면은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엔터 쪽은 진짜 와 당분간은 이거 배제를 해주세요. 이쪽에서 밑에서 뭐 반등이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지금 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예요. 일단은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확인하는 거. 두 번째 실적 발표일 적고 세 번째 소거를 하세요. 소거. 지금 내리고 있는 섹터들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틀간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오는데 안 움직이는 주식들 그런 거 다 그냥 제거를 해요. 제거. 그런 건 그냥 관종에서 다 삭제를 해보세요.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인보사 사건이고 뭐고 하는데 아주 썩었잖아요. 이거 상한가 보내놓고 개인 다 꼬셔놓고 시간에서 하한가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쭉 빠져가지고 내리고 있는 이런 종목. 제약 섹터죠. 제약 섹터 예하고 한미약품이랑 HLB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다 속어. 그래 제약 섹터 자체를 그냥 싹 없애버리세요. 그 곤약 젤리 회사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오르는데 정말 대한민국 주식이 썩었죠. 실적 정말 안 좋고 실체가 없는 그런 회사들은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애들이 살짝 꼬시려고 들어오고 있고 아까 기술력 있는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냥 처참하죠. 그래서 뭐 바이오 제약 이쪽 안 가는 섹터 삭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삭제해야 되겠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4% 올랐는데 얘는 좀 그런 게 오늘 막 오르는데도 지난번에도 여기 이렇게 이틀간 올렸잖아요. 이틀간 이렇게 딱 올린 척하고 이렇게 뺐기 때문에 아직 고점을 못 넘었고 연중 최저치를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도 일단 삭제, 호텔신라도 삭제.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주도 일단은 뭐 지금 소고법으로 대충 삭제. 그리고 얘 보세요. 특징 호텔신라 2분기 호실적 기대. 근데 왜 오늘 100원도 안 올렸니? 그리고 기간 왜 다 파니? 어제는 또 중국 여행사 시트리카 업무 제약, 뭐 협약 이런 거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다 꼬셔놓고 다 팔고 연중 최저치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시진핑 방한한다. 그 뉴스 빼고는 솔직히 오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그 다음에 중국 회사 그리고 중국 관련주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장 안 좋을 때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반등률을 주는 장에서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은 아 이거 쳐다보지도 말자. 한진칼 뭐 경영권 분쟁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 안 오르고 오늘 뭐 휠라코리아 오지게 내리던데 얘는 원래 무역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을 때 가는 실적이 좋은 수혜주인데 얘는 또 2분기 실적 대박이라고 막 꼬시지만 그럼 지네가 왜 팔아? 그럼 여기 막 외국이 맨날 팔고 있죠. 여기 보면 2분기 실적도 순항 예정 막 이렇게 맨날 꼬셔놓고 던지고 오늘 얘 막 3, 4%까지 내리길래 뭐 이런 날 안 가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5%까지 빠졌었구나. 이런 애들 지금 실적 좋아도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애들이 좀 안 가줘야죠. 그리고 보통 뭐 한전도 그렇지만 장이 안 좋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이마트라던가 롯데마트처럼 막 지금 연중 최저치 찍은 애들이 갑자기 빵 하고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는 베이커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빵 하고 안 올라가고 더 주춤주춤 죽을 쓰고 있죠. 당연히 이번 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롯데쇼핑도 그렇고. 왜? 예, 중국에서 사업 철수한 다음에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실적도 안 좋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도 안 나오죠. 옛날에 한샘이 막 연중 최저치 찍을 때는 장이 안 좋을 때 반등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날 급락한 종목 라퓨어 유니맥스. 오늘 가장 하락률이 높은 종목이죠. 거의 하한가까지 아까 찍었다가 올라왔던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네요. 어허. 근데 얘가 왜 오늘 내렸나 아시죠? 자, 얘가 생명공학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지난번에 생명공학 유상증자 참여 요렇게 해가지고 상한가가 아니지 마이너스 29%에서 플러스 4%면은 34%가 올랐어.
34%가 올려가지고 이 찌라시 하나 갖다 꼬셨다가 다음날 취소 빵빵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찍은 건데, 야 정말 웃긴 놈이죠. 유상증자 하나 갖다 이렇게 꼬셔놓고 던지고 나쁜 놈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반도체 규제 이슈로 넘어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0일이죠. 어제 대기업 총수 30명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를 국산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본의 경고의 메시지로 막다른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답에는 이재용 씨라던가 아니면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지금 무역 전쟁이라던가 저런 거 규제로 싸우면은 어떻게 된다? 한국이 보복을 하면은 GDP가 마이너스 5.64% 급감, 일본은 1.21% 급감. 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일본 애들 니네가 손해볼 텐데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장사하냐? 아닙니다. 원래 무역전쟁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두 나라 다 손해를 보는데 한쪽이 더 손해볼 때까지 때려 패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손실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재용 씨가 어떻게 좀 해주길 바라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소재 산업 육성을 해가지고 1, 2년 뒤에 일본 따라잡고 세계 시장을 나가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웃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라던가 뭐 여러 삼성공화국 하면서 사람들이 이재용 씨에 대한 반감도 표출을 하고 감방 가서 그냥 막 썩어라 막 인터넷에 욕이 도배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구해줄 유일한 인물하면서 갑자기 영웅 취급을 받고 있어요. 영웅 시대인 줄 알았어. 이재용 씨는 지금 주말에 일본에 가서 귀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귀국할 것으로 예측이 됐으나 오늘이 아니라 당분간은 일본에서 계속 협상을 할 예정이랍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좀 살펴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이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로 물건을 받아서 우리 쪽에 돌리는 우회 수입을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예측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아시아에서 화이트 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홍콩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대만이라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세계 26개국, 영국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도 우리랑 똑같이 화이트 등급을 주고,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화이트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이트 등급을 지금 일반으로 바꾼다. 그게 지금 일본의 내역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씨는 화이트 등급을 받은 다른 26개의 나라에 물건을 보내서 그걸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추측성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회담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지금 올스톱 위기인데도 소재를 국산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일본과도 협상을 안 할 쪽으로 가고 있어요. 1, 2년 안에 정부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뒷받침을 해주면서 지금 반도체 소재를 구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재용 씨가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죠. 우리 반도체 수장은 지금 일본에 가서 협상을 하고 있고, 여기는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상식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잖아요, 주식시장은. 여기서 지금 대통령이 모아놓고 당신들 반도체 소재 일본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인 재벌 회장들은 반도체 회사가 아닌 회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반도체의 수장은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게 까짓거 그냥 그거 얼마 어렵지도 않은데 한국에서도 똑같이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불화수소라던가 이런 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99%인데 한국에선 97%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반도체 관리자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 수입 문제가 되면은 다른 업체에서 만든 소재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수익성 포기하고 똑같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경쟁력을 내준다는 의미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만들기도 쉽지 않다. 또 여기서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만들어 보려고 반도체 소재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환경부하고 정부에서 상당히 반도체 소재 공장 짓는 걸 반대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안 됐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서민 정책하면서 대기업들을 때리고 온갖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부랴부랴 환경부에서 반도체 규제를 풀어주면서 국산화에 지원을 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내비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저 반도체 규제 수혜주라고 뽑히는 회사들이 그만큼 진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 그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서 뭔가 해보려면 공장만 짓는데 1, 2년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추경 예산이랑 뭐랑 합쳐서 1, 2년 안에 국산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또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내수 시장 갔다가는 절대 먹고 살 수 없고 단가가 안 맞기 때문이죠. 그러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 시장에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라는 거래처를 터놨는데 굳이 우리나라의 소재를 쓸까요? 기술 검증도 안 받아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 소재 개발이 생각보다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중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는 왜 안 만들었을까요? 단가가 안 맞아서? 생각보다 저런 반도체 기술 소자라던가 저런 게 만들기가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를 저거 만드는 사람들이 노벨 화학상만 8번을 탔어요. 이런 거 보시면 나왔죠. 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8번이나 타고, 단순히 1, 2년 만에 돈을 투입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이재용 씨가 여유 있게 저 간담회도 참석했다가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주말에 부랴부랴 넘어가가지고 아직도 안 돌아오고 계속 이것저것 협상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 개발 같은 것도 2017년도 이런 뉴스 보면은 중국도 반도체 소재 시장을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꾸 환경부 제재라던가 뭐 공장 지으려면 주민들 반대 뭐하고 해가지고 진전이 전혀 없었는데, 중국 애들도 이렇게 지금 2년 전에 저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2019년도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을까?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 기사가 나온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 반도체 재료 국산화 친척도 현주소 딱 살펴보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리고 성과가 더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쟤네도 수많은 인력과 돈을 투입해가지고 2년 했는데 저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1, 2년 추경 예산이랑 투입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든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언젠간 따라잡겠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10년 만에 하이엔드 랜드 플래시계를 평정했으니까. 근데 그거 하는데도 몇십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저거 개발하기 전에 우리나라 경기 침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요? 처음 저 사건이 터졌을 때는 청와대라던가 공식 입장에서는 1, 2년 동안 우리나라는 버틸 힘이 충분하며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일본의 참의원 선거용 전략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용 씨의 행동과 저 모습을 보면은 대통령 말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일단은 지금 수혜주로 오르고 있는 그 종목이 실체가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한번 보세요.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 실적이 좋나요? 나쁘나요? 테라셈 한번 살펴보세요. 반도체 기술 규제의 수혜주라고 올랐던 이 주식 상한가도 갔었죠, 지난번에. 여기서 상한가 갔다가 또 상한가 갔다 지금 쭉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실체가 있나요? 재무제표 보시면 아실 텐데 단기 영업 순이익, 매출액이랑 뭐랑 다 마이너스죠. 연간으로 보면 지금 3년째인데 여러분, 내년까지 마이너스 나잖아요. 상폐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식을 믿고 사겠습니까? 지금 오르는 주식 대부분이 마이너스고, 지난 분기에 우리나라의 거의 반 정도가
전부 다 흑자 기업은 적자로 돌아갔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적이 2분기가 잘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애널들이 또 이제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한국 반도체 규제의 수혜는 안 입을 것.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공매도 친 애들은 그걸로 공매도로 수익을 얻고 그냥 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런 수혜라고 나온 종목들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 그래서 1, 2년 만에 저 반도체 소재 저거 만들려고 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그냥 여러분 풍비박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지금 감산 이슈 때문에 잠깐 올라온 거지만 장기적으로 쟤네가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실적이 떨어질 수 있겠죠. 진짜 제대로 된 보복이 저쪽에서 시작되고 규제를 하면은.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재 관련주라던가 뭐 이 수혜주 실제로 실적이 또 나오면서 그 실적도 형편없이 나오고 그럼 매매할 종목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거기서 또 반도체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엔터, 영화 뭐 다른 거 다 규제를 해버리면은 뭐 먹고 살죠? 이게 지금 증시가 단기 반등이라던가 아니면 위에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그냥 뭐 쓰잘데기 없이 조이 형제들이 올랐죠. 뭐 조이맥스 이런 애들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플레이 위드처럼 그냥 게임 관련주 중에서 요렇게 적자 기업에다가 주식을 가지고 놀기 좋은 주식들, 막 시장에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주식들. 밑에 보면 뭐 한 주 걸려 있고 별거 없고 이런 거 막 오늘 끌어올리고 조이시티도 오늘 올렸죠. 조이시티는 오늘 상한가 가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플레이 위드랑 똑같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조이시티 실적 개판이죠. 게임주 치고 지금 실적 좋은 회사가 별로 없어요. 중국 규제에다가 판호 문제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플레이 위드처럼 이런 애들도 여러분 꼬시는 겁니다. 옛날에 조이시티 3만원대 매매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상한가가 간 게 9,200원이네. 와, 그때 그거 들고 있었으면 주식 인생이 그냥 끝났겠네. 개인도 공매도가 되면 이런 날 저는 공매도 엄청 쳐놓겠습니다. 지금 공매도하고 대차장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기관과 외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지금 저럴 때 쳐놔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돈 버는 건데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메릴 린치나 그런 건 단속을 못 하는데 이 호가랑 이 규정을 좀 바꿀 거래요. 자, 이런데 뉴스를 찾아보면은 호가단이 촘촘하게 바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10만원짜리 주식이 있다 치면은 500원 뛰기죠. 500원 뛰기는 한 틱만 먹어도 수익이 납니다. 호텔신라 같은 거. 근데 지금 호텔신라 10만원 아니죠.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또 다른데 코스피로 예를 들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500원 뛰기죠. 27만 1,500원. 그리고 한호가 지나면은 27만 2,000원. 자, 이게 뭐 무료 수수료를 쓰는 그런 증권사라던가 아니면 은행에서 만든 계좌 같은 경우에는 0.13%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한호가만 먹어도 수익이 나요. 그러나 증권사에서 만든 증권 계좌 같은 경우에 0.32%의 수수료를 띄기 때문에 두 호가, 세 호가를 먹어야 되는데 저 호가 단위를 점점 촘촘하게 만든대요. 그럼 점점 촘촘하게 만들면은 매매하기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지금은 한 호가 뛰기에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게 호가 단위가 세분화 막 이게 100원 단위로 바뀌거나 10원 단위로 바뀌거나 막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6호가 잡아먹어야지 1% 오르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관이나 저런 애들은 수수료가 없어가지고 뭐 한 호가만 먹고 나와도 수익이고 우리는 6호가 7호가 먹어야지 수익이고 저걸 왜 바꾸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메릴 린치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얘네를 가만히 놔두는 것도 진짜 웃긴 거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그럼 법률을 만들면 되잖아요. 시스템을 바꿀 게 아니라. 참 그리고 어디 동호회 가보면 뭐 미국 주식 투자일기라고 하던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 한국 주식 보니까 회의감을 느끼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중에 사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냐면은 뭐 한국 주식 10개를 샀고 미국 주식 10개를 샀는데 미국 주식 10개는 전부 수익이었다. 배당도 막 줬다. 근데 한국 주식 10개는 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글 쓰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글도 별로 없어. 그리고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뭐다? 여러분도 미국 주식을 투자해보는 척 하게 만들고 뭐 대여 계좌, 뭐 해외 선물로도 꼬시는 놈들이 있습니다. 대여 계좌 소개라던가 아니면은 미국 주식 뭐 리딩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꼬시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요. 미국 주식이 그렇게 잘 오르고 그렇게 투자하기 쉬우면은 미국인들이 회사를 다닐 필요가 있겠나요? 10종목 샀는데 10종목이 다 올랐다? 얘가 뭐 투자의 귀재입니까? 야, 외국인도 여러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영어 잘하는 미국인 애들은 왜 주식을 안 하고 있죠? 여러분 참고로 뉴턴도 주식으로 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외국 주식 사가지고 그렇게 수익이 쉽게 나고 그렇게 잘 되면은 외국 애들은 떼부자에다가 길거리에 홈리스라던가 노숙자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 얘기만 탁 듣고 여러분이 훅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말 걸고 뭐 카톡 대화방 뭐 초대받고 뭐 그러지 마세요. 걔네들이 노리는 게 그거야. 이런 글을 보고 자기한테 연락 오기를 바라고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 너무 많아. 한국 증시가 안 좋으니까 저쪽으로 도망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뻥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세요. 그러면은 뭐하러 회사 일하고 있습니까, 미국 애들이.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국 반도체 소재 수혜주는 재무제표를 꼭 보세요. 한국 반도체 소재 수혜주로 지금 국산화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 아무리 찾아보세요. 짠한 회사 거의 없습니다. 적자예요. 거기다가 주식 발행 수도 대부분 적죠. 그리고 아까 테라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서 1월 달에 거래 정지까지 당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상패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 가지고 놀다가 여러분 거기 들어갔다가 나중에 상패되면 돈 다 날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시적인 뉴스로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에 나중에 주가를 빼버리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공매도로 여러분 빠지면은 걔네는 무조건 수익이고 여러분은 그냥 거기서 주식 인생 끝이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두 번째, 안 오르는 섹터 배제시키세요. 지금 이틀간 우리 양지수가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반등조차 하는 주식들 엄청 많죠. 그 주식들과 섹터 그냥 없애버리세요. 지금 안 오르는 섹터를 관종에 넣지 마세요. 뭐 음봉매매 낙폭과대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막 다 내리고 있는데 음봉매매 해봤자 다 똑같죠. 그리고 낙폭과대주는 지금 잘못 낙폭과대 들어가면은 반대매매 때려 맞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악재가 더 터져서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이틀간 반등이 나왔는데 내일 금요일 과연 외국인의 포지션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샀어요. 근데 여기서 더 안 살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보고 다음 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